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대전 특별기획 사회를 맡은 이영애입니다. 오늘은 한밭 수목원에서 대전 경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특별 방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원한 여름밤에 바람도 굉장히 상쾌하게 불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 차를 맞았는데요. 대전 경제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인류 경제 도시의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준비해봤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장 이장우입니다. 2021년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바이오니아 대표이사시며 현재 한국연구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박한호 회장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리딩기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삼진기업 대표이사시고 현재 대전 상공회의소를 이끄시는 정태희 회장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입니다. 한국인사관리학회장을 역임하신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최종인 교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 대전의 경제 성장률이 4.5%에 도달했습니다. 전국 평균 2.6%를 거의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대전 소재 상장 기업 수가 늘면서 시가총액이 45조 이상을 기록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쁘시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이 대전광역시의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면서 지역 경제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대전 상장기업 57개가 됐는데 이 대구보다 1개가 많아졌고요. 또 부산이 82개인데 대전보다는 많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는 대전이 부산보다 한 15조 이상 크고 대구보다 한 20조 이상이 큽니다. 그거는 혁신 기술로 바탕이 된 대전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만도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급팽창하는 것은 대전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풍부한 인적 자원이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 혁신 기술로 무장된 기업들이 대전에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크면서 또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기업인 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전략 사업들을 제대로 키운다면 대한민국 최고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가 항상 어렵다 이런 뉴스만 듣고 계셨는데 대전의 지표를 보니 참 기쁩니다. 최 교수님 현재 네. 대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략에서 얘기하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전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 연구 개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무형의 자원들 그리고 조직의 능력,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두 눈이 있다면 기술에 관한 눈은 굉장히 우리가 밝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을 바라본 눈이 좀 작았다면 10년 동안 이제는 2개의 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습 능력, 차별화된 경쟁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원 능력과
조직의 강함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기업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실제로 대전 경제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를 체감하시는지, 또 성장 잠재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말씀 듣습니다. 정태희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번에 사실은 저도 기업을 한 30여 년 동안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쓸쓸했던 거는 이제 지역의 부지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떠날 때 참 마음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자괴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최근에 저희들 보면 가장 그 기업들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 인력의 문제인데, 대전에는 카이스트라든지 충남대학이라든지 한밭대라든지 이런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강점이 되어서, 또 그리고 최근에 그 부족했던 산업용지도 그 이장우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로 강력하게 그 산단을 위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정책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떠났던 기업들이 대전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대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들, 그다음에 카이스트를 비롯한 좋은 대학들, 뭐 이런 대학들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오히려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또 안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속속들이 대전에 오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대전의 위상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와 인력의 재편성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한우 회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제가 대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대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안에 26개의 그 정부 출연 기관을 포함한 45개의 그 연구 기관이 있고요. 카이스트, 충남대 등 7개 대학, 그리고 298개의 연구소 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클러스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보스턴에 이어서 세계 7위의 과학기술 집적 도시입니다. 이런 그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상용화되고 또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덕특허는 이제 국내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이기도 한데요. 제가 몸담았던 생명공학연구원, 그 다음에 화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바이오 및 그 융합 연구에 필요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이 인접해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바이오 벤처가 저희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2년 창업된 이후에 많은 벤처 기업들이 대전에서 그 창업이 되어가지고, 아까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25개 바이오 기업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50개 그 바이오 헬스 관련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발전에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4대 핵심 전략 중에 첫 번째로 뽑는 그 바이오 헬스 육성을 통해서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창업 투자 쪽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전 투자금융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또 바이오 창업원, 바이오 혁신 신약 특화단지 등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다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숫자가 많은 걸 저희들한테 말해주죠. 우리 대전 경제 역량의 양적인 면을 우리 박 대표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리에 계신 이 엑스포 현장이야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스타트업
이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7위 과학기술 집적 단지로서의 대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디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격과 성과, 시장님 다시 한번 정합니다. 저희가 디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 지가 이제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스타트업이 돼서 성장 가능성이나 또 확장성 이런 것들 보고서 매년 10개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유니콘 기업들이 이 가치로 보면 상장하지 않았지만 한 1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는 걸 유니콘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세계가 한 12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지금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에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을 매년 10개씩 선정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다 보면 좋은 기술력은 있지만 때로는 자금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마케팅도 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제 좋은 전문가들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고 또 해외 개척할 때 지원도 좀 필요한데 때로는 예산을 좀 지원하고 또 기술력이나 마케팅도 지원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세계로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인데요. 우선 저희 유니콘 라운지에 지금 30개 기업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지금 원텍이나 플라즈맵, Y 바이오로직스 등 좋은 기업들이 있었고 또 지금 추가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바이오 오케스트라 등 한 3개의 기업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조금만 더 지원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년 10개 이상 유니콘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 단위 가치의 유니콘을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뛰는데요. 실제로 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원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라는 점은 또 무엇인지 우리 성용희 기자께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퀴 달린 로봇이 사무실 안을 오갑니다. 대전의 한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짐을 나르며 길도 안내할 수 있어 박물관이나 백화점 등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15년에 설립된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으로 로봇과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 제작비와 특허 사용료 등 초기 자본 마련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1기 디 유니콘 프로젝트에 지원해 선정됐고 컨설팅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장소별로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 올해 수주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술만 높은 기업, 돈은 못 버는 기업 이랬었는데 디 유니콘 선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성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력 제품이 완성됐고 효과를 본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매년 10곳씩 올해까지 30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1, 2기 기업들의 경우 매출이 1,200억 원 증가했고 기업 가치도 2조 8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에는 3년 동안 기술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벤처 투자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이 기업도 올해 선정된 10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상현실 장비 분야에서 주목받는 곳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바이어와의 교류나 홍보 기회 확대 등 세밀한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쌓고 좀 더 활발히 좀 하고 있는 오프라인 마케팅에도 거의 10억 가까이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대전시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분야를 조정하거나 세분화하는 한편 다음 달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있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많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만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예, 중장기적인 도약을 필요한 세심한 지원과 정책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창업해서 성장하는 과정, 도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고기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역시 돈입니다. 그리고 또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좋은 기술력과 또 마케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좋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유력한 앵커 기업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기업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가 대전에 웅지를 틀면서 앵커 기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50개 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머크와의 협력 관계 또 때로는 M&A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저희는 그런 걸 통해서 대전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카이스나 또 26개의 출연 연구 기관들이 지금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석학들이 기업들 지원하고 또 저희 관은 자금도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돈 문제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투자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9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대전 투자금융을 설립하게 됩니다. 대전시가 500억을 출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 운용자금 3천억으로 출발해서 5천억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도약하는 기업들에게 고비 때마다 대전에 힘이 되는 그런 투자금융을 만들어서 힘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도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토착화된 기술의 세계화, 또 앵커 기업과 신생 벤처와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미래를 기획하는 모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장님 어떠십니까? 상공회의소의 여러 기업들 또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신 정말 탄탄한 기업의 과정을 보셨을 때 지금 현재 디유니콘 사업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디유니콘 사업은 저희가 기대했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고 아주 기대되는 이런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은 아마 기존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첨단 기술 기업도 있고 또 전통 제조업이나 건설업도 많이 이렇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정부 출연연이나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가진 첨단 기술 기업들이 엄청나게 대전에서 많이 벤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초기 기업들이고 또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습니다.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또는 뭐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대전에 있는 기술 기업들이 아주 세계 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지역에 오래된 여기 뭐 바이오니아 박한호 회장님께서 계신데 이런 오래된 첨단 기술 기업, 그다음에 대전에 오래된 그 전통 기업들하고 지역에 있는 또 투자 회사들 그리고 그 벤처 창업하는 그런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반 성장 그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래된 기업이나 이 전통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본, 그다음에 첨단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이라든지 혁신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상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지역 은행을 통한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 혁파라든지 저 규제 혁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이들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뒷받침되는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대전은 그 현재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유니콘 기업들이 양산되리라고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1호 바이오벤처를 이끄신 저희 바이오리아 박한호 회장 뒤를 돌아보시면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D 유니콘 프로젝트 남다르십니까? 네, 제가 창업할 때는 그 전혀 없앴던 그런 제도인데 요즘 D 유니콘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대전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전 지역이 갖고 있는 혁신 역량이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나오는 많은 기업들의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가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되는 그 비상장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먼저 기반을 붙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국내에서 1등하고 전 세계 나가서 국위를 철량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바이오 쪽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퍼스트 인 클래스라 그러는데 저희가 뭐 개발한 거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mRNA 컨트롤하는 화장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 의약품 개발하는 것만 봤지 화장품으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거를 화장품으로 허가를 못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세계 제일 큰 화장품 대회 나가가지고 700개의 그 응모한 제품 중에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보면 오히려 더 그런 걸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많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국내에서 빨리 상용화시키고 그거를 전 세계 들고 나가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그런 대전의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 이장훈 시장님이 특히 혁신 기업들이 그 관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중앙부처하고도 많이 그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요. 그 대전의 D 유니콘 사업이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저희들이 뭐 K 바람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토착화된 기술이 한국에서 상용화돼서 궁극적으로 세계화되기 위한 규제는 여전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렇다면 최 교수님, 네. 저희 학계에서 이런저런 정책 대안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해야 될 텐데 D 유니콘 프로젝트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대전의 뛰어난 기술력, 이 기술을 어떻게 제품으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 제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으로 어필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설명하면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마켓, TPM의 연계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정말 엄청난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술과 시장 간에는 큰 갭이 존재를 하죠. 그 갭을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곡을 건너가기 위한 많은 지원책들을 대전시에서 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비유를 할 때 이런 비유를 합니다. 1대 10대 100. 기술이 1이라면
그 기술을 제품으로 만드는 데는 10의 노력이 들고 그것을 고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도록 하는 데는 100의 노력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장으로 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죠. 아마도 혁신 클러스터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품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시장으로 접근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책, 노력들이 뒤따라야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TPM의 반대인 MPT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고객이 아파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 결국은 대전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진단하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데 바로 바이오니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같은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질병들, 어려움들이 많이 따를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초과학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PM과 MPT의 이 양자를 잘 조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디유니콘으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TPM, MPT, 죽음의 계곡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이 100이 될 수 있도록 또 100의 시장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가 증폭되어서 다시 한번 신기술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매우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되었고 많은 패널들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마중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마중돈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500억을 시에서 먼저 출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5천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꽤 야심차게 들립니다. 시장님께서 설립 형태와 주요 업무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기업인들의 혜택이 가능할지 귀를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우선 뭐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벤처 투자의 한 70%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또 창업 투자사도 한 80% 가까이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시아 혁신지수 1위 도시 대전, 또 세계 6위의 대전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혁신 기술들이 이 창업하고 하는데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이 창업 관련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시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이 대전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데 이 돈줄이 좀 사실 굉장히 말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최초로 대전시가 500억을 출자를 하고 또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농협, 또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상공회 회장님, 뭐 지역의 대표 기업인 계룡그룹 포함한 이런 그룹들이 현재 일단 1,800억 정도 운용자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로 했고, 이것을 조만간 3천억까지 확대하고 2030년에는 5천억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행안부의 허가를 이미 득했고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대표 회사 임원들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한 9월에 정식적으로 대전투자금융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좋은 기술로 정말 이 돈 문제 때문에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비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 기업들을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충청권 전체에 힘을 모아서 기업들 지원하는 충청권 중심,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은행 설립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이 성장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신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 스타트업 지원해야 되고,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진다든가 할 때 산업용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 포함한 충남대 19개의 대학과 우수한 인재 기업에 적시에 공급하는
반도체든 우주 항공이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리고 핵심 인력 양성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인력 양성, 그리고 산업 용지 구축, 그리고 마케팅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때만 이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적인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저희는 보고 이런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1차적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을 댈 수 있는 투자금융은 9월에 일단 완료를 하게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7월보다는 9월로 예. 왜냐하면 좋은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한두 달 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좋은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력을 지금 구하는데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신중한 출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전국 최초의 공공투자기관으로 제게는 보여져요. 네네. 예, 그렇다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돼서 벤처기업 특화 전문은행이 지금 설립된다. 네. 이런 구상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우려는 혹시 없으십니까? 네. 창업한 기업이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시장을 잘 몰라서, 두 번째는 결국은 자금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조직과 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들여다보면 자금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그 자금이 늘 똑같은 규모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카이트 엔젤이라든가 또는 VC 또 에트리 홀딩스 또 출연해서 만든 KST 등 여러 가지 그 자금 소싱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투자은행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시장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가 CEO를 맡을 것인지 그리고 CEO에게 어떤 자유권과 그리고 성과를 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특히 성장 단계별로 있는 기업들에게 적합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애착과 또한 이것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될 거고요. 그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공한 기업들은 다시 또 선순환의 네. 그런 사이클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인물이 선정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제가 주제를 창업으로 넘어가기는 할 텐데 패널들께서 대자원 투자금융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로이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면 정말 좋을 텐데 여전히 창업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꿈, 더 나아가서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이 창업에 달려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물론 실패하죠. 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재창업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까요? 기존 중견기업과의 협업은 또 어떻게 이끌고 나아갈 것인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예, 우선 시장님 말씀 먼저 듣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석박사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들 또 한편으로 나아가서 출연연구소에 있는 석박사들이 연구에서 나오는 신기술들을 창업하게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받고 있는 것이 카이스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우선 공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이스트에도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센터를 저희가 져드리게 됩니다. 중소벤처. 근데 그뿐만 아니고 지금 공동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5군데로 이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창업타운을 5군데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공동의 스타트업 파크와
그리고 중앙로의 대전 창업허브, 또 나아가서 이 전민동에 창업 성장 캠퍼스가 있고요.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혁신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동까지 이걸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파크의 앵커 역할을 하는 건물을 금년 말에 완공을 하게 되겠고요.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50개사에 한 1,160억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도 없는 좋은 인재, 그리고 좋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공간, 그리고 협업체계, 그리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이 결합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에서 가장 대전시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대전의 역할, 대한민국이 G2로 가는 과정에서 확실한 대전의 역할,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를 석권하게 될 것으로 보고, 항공, 우주산업, 그리고 방산업까지 대전이 대한민국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쭉쭉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전 경제가 대한민국 규모 도시에 비해서 아마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창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뭐 대전이 그 창업에 뭐 전국적으로 수도권이 있지만 많은 연구소와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시장님께서도 뭐 아시아에서 혁신지수 1위, 그다음에 세계에서 6위 도시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디 빼어나올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이 또 부지 문제라든지, 또 아까 뭐 대전 투자금융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금의 지원,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도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스타트업들이 기술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자금의 확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의 확보는 아마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이 기술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아마 투자금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책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선배 기업들, 또 대전에 있는 오래된 첨단 기술 기업이나 전통 기업들도 아까 그 대전 투자금융도 그런 선배 기업들도 많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투자를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대전에 있는 이런 초기 창업 기업들이 아마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뭐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대전은 아마 창업 기업들한테는 어떤 성지가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 회장님, 최 교수님 짧게 창업 관련해서 코멘트 주십시오. 네, 저는 벤처기업 협회 발기인이기도 하고 뭐 바이오 벤처 협회 발기인도 하면서 지난 32년 동안 이제 많은 벤처기업들 성장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망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대전에서도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유망한 기업들도 망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자금 얘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은, 제가 지금 안 나온 얘기 중에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기업의 그 존재 이유는 고객 가치거든요. 기업이 만든 그 새로운 가치를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해 주는 게 마케팅이고 영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실패한 그런 기업들의 아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기술에서 뛰어난 가치를 만들었지만은 그거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전은 이 기술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인재들이 있지만은 이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 그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훌륭한 비즈니스맨들이 같이 참여해서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질 텐데 대부분 이제 뭐 연구원들 기술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우리 그 첨단 기업들 얘기하다 보면 이거 뭐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공계 학생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지역 그 언어 이런 것들 문화들 공부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이런 첨단 기술 연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창업가들하고 같이 스타트업 멤버가 돼가지고 네. 같이 함께 일한다면 훨씬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대학에서 경제학 교양 수업을 받을 때 기업의 존재 이유 이러면 돈을 버는 것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봤습니다. 예, 고객 가치에 대한 말씀 들으니까 정말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짧게 혹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과 관련된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창업을 누가 할 것인가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교수 창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 창업,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출연연이 많기 때문에 출연연 연구자들의 창업,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인 창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또는 중장년의 창업도 필요하죠. 이 4개의 창업자들을 어떻게 각각 지원해 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기업가 정신 교육, 또 비즈니스 스킬 교육이 뒷받침됨으로 인해서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욕을 건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밭 수목원에서 진행되는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대전의 경제 성장 과제를 짚어보는 특별 대담 방송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경제 정책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4대 핵심 전략 사업 육성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노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4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산업 또 경제 역량을 구축할 기본적인 계획인데요. 배경과 추진 전략 간단히 좀 말씀 주십시오. 대전광역시는 사실상 그동안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봅니다. 한 78.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이 부족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폭넓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전의 강점이 뭐냐? 제가 시장 되고서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사업이 뭐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역시 반도체 분야입니다. 나노 반도체. 나노 종기원이라는 카이스트 안에 반도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 한 100여 명 가까이 계신데요. 대한민국 반도체가 이 대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애들이를 포함한 많은 출연 연구소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꿈이 한국형 아이맥 사실상 반도체 실증과 관련된 센터를 대전에다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중에서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국방 반도체 요즘 뭐 K9 자주 보던 이런 수출하는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거의 100% 수입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 이런 반도체 수입이 어려울 때 사실상 대한민국 첨단 무기들이 올스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반도체와 그 국방 반도체를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전력 반도체에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전이 특히 나노 반도체 중에서 대한민국 국방 반도체의 사실상 생태계를 이 대전에 구축하려고 하고요. 또 전력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160만 평을 유성구 교촌동에 이미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2030년 빠르면 2029년까지 첨단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국가산단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한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상장 기업의 사실상 반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알테오자는 이미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14조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클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대전에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250개 바이오 기업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대전이 석권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석권을 하려면 시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는 원촌동 하수종말 처리장에 보스턴의 바이오 혁신지구보다 훨씬 뛰어난 원촌동의 바이오 혁신지구 12만 평을 2028년도 착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카이스트의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을 지금 설립하게 되고요. 또 대전 바이오 창업원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을 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대전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 3축에 들어갔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 이미 1,000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연구 개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등 지역 사립대 포함해서 우주 관련 핵심 인재 육성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이전하면서 1,700명 가까운 직원이 오게 되고 17조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방위사업청이면서 방산업, 특히 로봇, 센서, 드론 산업은 대전이 최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 전략을 가지고 4대 전략 사업을 구사하고 있고 양자 기술, AI, 특히 핵융합 에너지까지 대전이 갖고 있는 최강점을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혁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최첨단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저희가 매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낙후된 산업 구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참 앞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회장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대전 지역이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어떤 그 연구소 원장님을 좀 뵀더니 또 대전에 과연 기업이 있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대전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심의 그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는 아마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첨단 기술 기업들도 상당히 섞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4대 전략 사업에 관해서는 대전 그 시나 시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또 관련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부족했던 어떤 부지 문제라든지 또 워낙 적극적으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의 경쟁력을 훨씬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4대 전략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소부장의 기업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은 아마 그 첨단 기술 기업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도 이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그런 4대 전략 사업에 그 합당한 이런 쪽으로 어떤 변신이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시의 정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그 4대 전략 사업에 발맞춘 소부장이나 전통 기업들하고 연계된 이런 그 경제 정책도 같이 이렇게 세우시면 대전 경제가 4대 전략 사업을 통해서 선단식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기업들하고 이런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한호 회장님, 최정윤 회장님 두 분께 제가 드릴 질문은 산업용지 해결 문제인데요. 사실은 다른 지역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1992년에 아산 국가공업단지 조성하면서 평택 당진항의 갈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송악 물류단지와 연계하면서 클러스터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대전 금산간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박 회장님, 대전 금산간 산단 용지 해결을 위한 통합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생각 안 해봤고요. 저희가 대전에 굉장히 큰 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해봤는데 시장님이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운 500만 평 그 부지를 만들어서 그 기업을 그 안에다가 다 담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을 내놓으셨을 때 저는 이게 대전의 미래가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지금 좀 전에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ABCDQ거든요. 에어로스페이스, 바이오, 칩, 디펜스, 그다음에 퀀텀. ABCDQ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을 다 담으려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부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서울에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평 대전에서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중국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은 금산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대전시하고 같이 흡수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 자랑하는 게 야 우리가 대전에 있으니까 저 현대자동차 10조 주고 산 땅 정도 크기를 갖다가 우리는 그 우리 같은 조그만 기업이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하는 그런 공장을 꿈꾸고 그래서 저희 공장 이름도 그래서 이름을 글로벌 센터라고 줬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ABCDQ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뭐 금산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그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전통적인 행정구역 편제가 미래 산업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런 취지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뭐 흡수라기보다는 통합 또는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 예스라고 보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좀 간단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남대전 IC에서 차 타고 5분만 가면 바로 금산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전과 같은 생활권인 것이죠. 그래서 금산은 이미 1980년대부터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고 동시에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단계별로 먼저 실행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실행하면서 거기서 작은 성공 사례와 또 거기서 나타나는 약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보여서 금산과의 통합은 아마 정치적인 리더십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민들 간의 어떤 대화와 협력 그리고 공감대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윈윈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면 두 지역 모두 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산단 사업인데요.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 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놓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전만의 문제는 사실상 아닙니다. 다행히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될 것이다. 이런 진단입니다. 우리 대전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또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사실 시장이 돼서 첫 지시가 대전에 산업용지 구축할 수 있는 땅이 얼마 되는 전수조사를 바로 시켰는데요. 대전이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 거의 57% 가까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제가 시장 초기에 한 건 한 700만 평까지 가능한 걸로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정부가 국가산단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신청해서 받아낸 것이 나노 반도체 산단 160만 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우리가
한 340만 평은 지금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97만 평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한 535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아까 했지만 산업용지 때문에 금산 통합 이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뭐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금산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 대전과 가장 가깝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서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산 발전에도 도움되고 대전에도 도움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대전시 지금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산단만으로도 앞으로 미래 충분히 걸머질 만큼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산단 문제는 속도라고 봅니다. 적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워서 도시공사가 빠르게 산단을 조성하는데 지금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장님이나 지역 기업인들이 앞으로 기업을 확장하면서 산단 요청하면 저희가 즉시 맞춤형으로 지금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전으로 이주해 오는 투자한 기업이 이미 60개가 훨씬 넘었고요. 투자액만 지금 한 1조 6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산단 구축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최단기간에 한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해서 미래 산업을 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의 기반 여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좋은 시기에 시장님과 이장우 시장님과 김태흠 지사 모셔서 집중 토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인 교수님께 여쭐게요. 네. 이 나노 반도체 국가 산단 사업이 사실은 탑다운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우려도 없지 않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과 바텀업은 같이 가야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과 우리 지역의 역량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또 하나 표현할 때면 미들업 앤 다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가 또 정부에 또 우리 각각의 그 대학과 연구소가 갖고 있는 역량을 결집한다면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중요하게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주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서 독일 멀크사에서 4,300억 원의 기업 유치를 얻어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니까 멀크 라이프 사이언스, 이 회사는 17세기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약국을 인수한 다음에 점점 더 세를 넓혀서 지금 매출액이 거의 220억 유로에 달하는 아주 탄탄한 회사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예, 이 기업이 대전에 유치되었습니다. 시장님,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최초에 머크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공장을 져야 되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 17개의 시를 검토 대상으로 놨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국 지사로 우선 찾아갔습니다. 가서 충분히 대전 입지를 설명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제가 독일 출장 갔을 때 사실상 머크를 가려고 간 건 아닙니다만 일부 시간을 변경해서 머크 본사를 가서 CEO를 만났습니다. 그때 CEO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전이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카이스트 총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머크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문의를 한 것은 인력입니다. 핵심 연구 인력, 생산 인력, 영업 인력 이걸 다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끊임없이 물었는데 저희가 19개의 대학과 MOU 한 문제, 그리고 폴리텍 대학과 MOU 한 문제, 그리고 많은 고등학교, 기술계 고등학교들과의 MOU 한 것들을 즉시 뒤밀었고 또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시흥하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경합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이미 공장은 이제 착공을 했고요. 4,300억 투자했고 추가로 머크에서 한 5,500평 땅을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했고 카이스트하고 머크하고 공동연구소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크가 바이오 기업 250개 되는 대전의 바이오 기업들에 우리가 앵커 기업 요청을 했고 머크가 앵커 기업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가는데 이 머크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추가 머크가 대한민국에 추가 투자하면 또 우리가 즉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대전 시민들이나 이 대전 기업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대전 경제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고민도 깊었고 의견도 너무 다양했고 또 희망도 그만큼 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할 시간인데요. 이런 말씀하신 계획들이 정말 잘 실행이 돼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면 참 좋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기술과 자본, 그 다음에 학계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네, 우리가 120년 만에 많은 개척자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150만의 거대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 수도가 됐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 혁신지수 아시아 1위,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1위에 올랐고 도시 브랜드 평가도 서울 다음으로 지금 2위에 올랐습니다. 조만간 서울 수도권을 뛰어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150만에 걸맞는 경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혁신 기업을 키우고 유니콘 기업을 키워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들의 여가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우리 공직자들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 저희 대전 상공회의소 창립 92주년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전 경제를 위해서 하실 일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주시죠. 저희 상공회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아시기를 뭐 건설업이나 전통 제조업들의 상공회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첨단 기술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도 회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그 대전의 그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자랑하신 그런 역량을 통해서 첨단 기술 기업들도 세계로 진출하고 또 기존에 그 왔던 전통 그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도 세계로 진출해서 그 양날개를 활활 펴가지고 대전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이나 노하우나 역량을 가지고 세계 속으로 거듭 성장하는데 대전 상공회에서도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의 젊은이들이 대전의 좋은 기업들을 한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이나 또 대전의 기업들과 연구소나 대학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더 그 높고 넓은 시너지를 만들도록 상공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로 회장님 오늘 뵈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네, 저는 대전이 이제 그 혁신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머크사가 대전을 찾아온 겁니다. 머크사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머크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회사하고 경쟁되는 제품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머크가 한국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전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 이쪽 분야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그 수준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구산업협회 회장으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전에 지금 23,000명의 그 연구원이 있고 그 연구원들이 가장 잘하는 게 연구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바로 첫 번째로 그 사업화하는 게 연구산업이고 그 연구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커온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구산업 발전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데가 전 대전이라고 또 생각되고요.
이 연구 산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A, B, C, D, Q의 전부 기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앞으로 연구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국제 컨퍼런스도 매년 그 연구 산업 컨퍼런스도 열려가지고 이 세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네.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최 교수님.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인사관리를 이제는 기업 차원의 인사관리만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인사관리, 대전시 차원에서 인사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기업가 정신의 그 강물이 철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MIT 포스닥을 갈래, 창업을 할래 할 때 창업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멀크사 아시아 태평양 CEO 인터뷰를 읽었는데요. 대전의 연구 특화 경쟁력을 높이 샀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지방 시대를 맞아서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부쩍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심하고 대담한 정책 실현 필요해 보입니다. 또 기업과 연구소, 학계의 상생 협업도 아주 긴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S 대전 특별 기획으로 준비된 대전 경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